경제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을 도입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 교통난과 기후위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해법이란 설명인데, 그런데 이를 두고 경기도와 인천시, 여기에 코레일까지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라면서 불편함을 나타냈습니다. 실제 운영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 모시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일단 서울시가 도입을 예고한 이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이거 어떤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6만 5천 원을 이제 내고 카드를 구입하시면 모바일로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서울 시내에 당연히 지하철, 버스, 따릉이, 심지어 나중에 이제 리버버스 이게 나오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무제한으로 횟수에 제한 없이 한 달 네. 동안 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격이 좀 궁금한데 6만 5천 원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합리적인 가격입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현재도 지금 그 지하철 정기권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 달에 이제 5만 5천 원이고요. 네. 한 달 동안 60회를 탈 수 있는데 아. 그러면 이제 지금 1,250원이니까 한 2만 원 정도 이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금 기준을 잡은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6만 5천 원 그 기후 동행 카드 같은 경우는 지하철만이 아니고 모든 대중 다 타니까 사실은 당연히 좀 더 가격도 또 비싸야 되고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아마 6만 5천 원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은 국내 도입이 이제 처음인데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돼 있죠. 네, 사실은 저희 이제 외국에 나가 보시면 심지어 우리 한 달 일주일 있을 때도 이렇게 무제한 티켓 사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렇죠. 뉴욕, 파리 다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게 이거를 좀 본격화하자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9유로 티켓이 이제 인기를 끌어서 네. 올해 이제 독일에서 49유로로 이제 티켓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랑스 파리에서도 네. 그건 좀 비싸면 70유로 좀 넘고요. 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연간으로 한 1,000유로 조금 넘게 내면 무제한 탈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영향을 받아서 벤치마킹해서 들어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유럽 국가들은 사실 도시가 서울보다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수도권과의 어떤 교통망 연계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거주자 입장에서는 저거 나도 쓸 수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이 참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서울 시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시내에서 타시고 내리시는 거는 다 가능한데 네. 사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하나의 생활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광역적으로 통행을 하는데 일단 광역버스는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나 인천에서 지하철 타셔가지고 네. 서울 내리신 경우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역차별도 될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서울에서 또 이렇게 경기 인천으로 또 일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다니시는 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럼 이건 풀어야 할 과제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수도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제 최근에 언론 뉴스를 보면 그래서 조금 이제 경기도나 또 네. 인천에서 또 아쉬움을 표명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네. 하나의 상업권이기 때문에 또 특히 최근에 이제 민선 8기에 또 오세훈 시장님, 유정복 시장님,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님이 모여서 네. 수도권 문제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정말 제일 중요한 이런 시민들의 일상적인 어떤 교통 이슈에서 네. 경기 인천이 좀 배제된 이런 모양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쉽다고 얘기한 거는 대화를 해서 풀어보자 이 얘기도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네. 이게 내년에 이제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네.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중교통 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무제한 이용권이 빨리 도입되면 도입될수록 사실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네네. 이게 어느 정도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6만 5천 원으로 이게 무제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버스는 이미 올라서 1,500원이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은 뭐 곧 이제 1,450원, 내년에 1,550원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뭐 그 평균적으로 뭐 매일 출퇴근하고 또 매일 통학하는 분들 생각을 하면 네. 한 달에 뭐 한 뭐 그 3만 원, 많게는 4만 원 정도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경제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조금 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이름도 이제 그 기후 동행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 기후 동행 카드. 네네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자가용 이용자들이 자가용을 버리고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정기권은 이제 락인 효과라 그러는 한 번 사면 아까우니까 계속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가 이용자들은 그러면 이걸 산다는 얘기는 나 이제 자가용 버릴 거야라는 건데 사실 지금 자가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이 비싸서 자가용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이제 대중교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당연히 이제 편익은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자가용 이용자들을 이 기후 동행 카드로 끌어들이기 위한 해법은 대책은 뭐 있을까요? 뭐 저희도 보면 이제 자가용을 굳이 이용하는 이유가 사실 대중교통이 불편해서거든요. 뭐 네.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이 없다든지 또 특히 버스를 타면 너무 막히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편하게 가기 위해서 이제 자가용을 타는 건데 네. 결국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 우선으로 이제 바꾸는 게 그 실제로 사람들이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네. 이렇게 이제 대중교통 넘어오는 거기 가장 핵심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정부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그 K-패스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네. 이게 기후 동행 카드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사실 그 정부에서 얼마 전에 이제 KPS를 발표했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획기적이고 그런 방안인데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알뜰 교통카드는 조금 불편해요 사용하기가. 네. 근데 KPS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내년 7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한 달에 좀 자주 타시는 분들이죠. 한 달에 21번 이상만 타시면 연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용한 금액을 환급을 해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지금 예측하기로는 일반 분들은 뭐 한 1년에 한 21만 6천 원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청년은 또 이제 더 혜택을 많이 줘서 그게 32만 4천 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 뭐 57만 원이 거의 6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실제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서울시에 이 기후 동행 카드가 있으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좀 상충도 되고 네. 시민들의 혼선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KPS는 정말 전국에 어디서든지 다 골고루 누릴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서울 시민들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중앙 정부의 굉장히 핵심적인 교통 정책과의 좀 충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민들의 혼선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K-패스는 그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지역 말고 대중교통 대중교통이 일단 다 포함됩니다. 똑같이 네네, 사용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겁니까?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 앞서 제가 인천, 경기도, 코레일 이쪽하고 지금 협의가 조금 더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은 이제 이게 결국 비용 문제거든요. 아, 비용이요. 예,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준공제를 하면서 인천은 마찬가지지만 이미 이제 버스에 대해서 어쨌든 매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경기도는 이게 민영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제 2007년도에 수도권 다 확장이 됐는데 지금 네. 환승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도권 통합 요금제인데 네. 이게 그 지금도 여전히 서로 이제 서울, 인천, 경기 또 코레일 간에 이런 서로 이렇게 정산하는 문제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카드가 들어오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경기도, 인천은 일단 예산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 시스템에 있어서의 뭔가 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발표를 들었다. 뭐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그 대화를 해도 상당히 그러면 접점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네, 뭐 이건 결국 또 이제 결단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는 제일 큰 지자체 아닙니까? 1,650만이 사시는데 여기가 이제 민영제로 이제 버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달라서 네. 사실 그 실제로 얼마가 들어갈지 또 어떻게 또 서로 이제 수익금을 나눌지 이런 부분이 그 민영제니까 뭐 않습니다. 각 업체하고도 다 협의가 지금 돼야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군요. 뭐 말씀하셨던 코레일도 사실 수도권 광역철도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레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실 반발이 있는 게 아니 서울 시내 1345선에 또 코레일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왜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무제한 태우겠다고 하느냐 또 이런 반발들이 뭐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후 동행 카드 대신에 굳이 이렇게 세금을 쓸 거면 같은 예산으로 대중교통비 인상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이거 맞는 지적입니까? 네,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 기후 동행 카드를 이용을 해서 자가용을 줄여서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 네.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또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 좀 어렵고 네.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러면 요금 안 올리고 그러니까요. 하는 게 낫지. 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구조입니다.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군요. 근데 이걸 도입하면 그러니까 그 업체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하철, 버스 이 적자가 지금 계속 지금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네. 사실 서울시가 뭐 정말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네. 사실 서울 이제 버스 업체 같은 경우는 준공제이기 때문에 네. 업체들한테 부담이 가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다 보상해 보전, 주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통계를 보면 서울시 버스 같은 경우가 연간 한 3,700억, 그러니까 4조 가까운 돈을 지금 계속 메꿔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지하철은 더 심하죠.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물론 코로나가 있긴 했지만 최근에는 평균 한 1조 정도씩 이렇게 지금 네. 그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코로나가 이제는 이후라 하더라도 지금 연간은 뭐 6천억 정도니까 네. 사실 이미 지금 뭐 1조 이상을 서울시에서 버스 업체와 그다음에 서울 메트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이 기후동행 카드가 뭐 그래도 적게는 최소한 연간 한 2천억 이상은 들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또 어떻게 감당을 할지 사실 참 그 지금에 있는 적자 규모도 굉장히 큰 부담인데 네. 여기에 더 적자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어떤 해법이 나올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교수님 걱정됩니다. 보시는 해법은 뭔가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 대중교통비 지나치게 낮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가 보존율이라 그러는데 네.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원이면 우리는 한 60원에서 600원에서 700원 정도 그 정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러면서 그 적자를 우리 세금으로 메꿔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원가대로 요금은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국 방문해 보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그래서 요금은 원가대로 받지만 또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네. 대중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전기권이라든지 이런 것 제도가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외국인들 방문했을 때 굉장히 비싸지만 거기서 항상 뭐 일하시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전기권도 이용을 하고요. 또 거기에 또 이제 기업가 다니시는 분들은 또 거기서 또 보조돼 주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는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버스 회사라든지 운영기관한테 세금으로 메꿔주는 게 아니라 일단 정산 요금 책정을 해서 그런 버스나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네. 대신에 이번에 이런 카드 K패스라든지 이런 제도로 네. 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면 그 많은 세금이 뭐 이게 직접 시민들한테 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시민들도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잘 쓰이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도 이제는 요금 체계라든지 지원 방식을 좀 이용자 직접 하는 방식을 바꾸자. 뭐 이런 것들이 저희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경제전쟁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